이순신은 호국 애민의 리더십이었다. 히데요시는 오로지 정복, 야욕에 불타는 리더십이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금년 여름에 더 더울 거라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 오늘 더워서 반팔 딱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인데 히데요시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물론 뭐 선조라고도 봐야 되지만 오히려 전쟁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이순신 장군인데 히데요시의 리더십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관점에서 좀 비교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두 사람 다 강력한 리더였는데 이순신의 리더십은 호국 애민의 정신이 넘치는 그러한 리더십이었고 거기에 반해서 히데요시는 오로지 정복 야욕에 넘치는 리더십이었다라고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두 사람이 처한 입지가 히데요시는 그 당시 일본의 최고 통치자였고 뭐 전황이 있지만은 전황은 뭐 제껴놓고 사실상의 최고 통치자였거든요. 이순신은 사실 뭐 일개 군사령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처한 정치 사회적 입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난리를 당해가지고 그 최고 지휘자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수천 수만의 인명과 국가의 운명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리더십의 본질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은 이순신은 호국 애민의 리더십이었다. 히데요시는 오로지 정복, 야욕에 불타는 리더십이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히데요시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히데요시가 사실은 아주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렵게 오로지 출세만을 위해서 이렇게 아부하면서 계속 쭉 성장을 해서 결국 일본까지 통일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만은 결국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었고 실제로 또 공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은 그에 반해서 오히려 뭐 무신이지만 문신에 못지않게 어릴 때부터 유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20대 초반까지는 문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하면서 주자학 그 당시에 이제 유교적인 학문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거의 일반 학자들과 견줄 만한 그러한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난중일기도 쓰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순신의 아까 이야기하신 호국 애민의 리더십의 바탕은 결국은 어릴 때 했던 공부. 맞습니다. 네, 그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공부를 한다는 게 성현의 말씀들, 그 다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축적되어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이 생기는 거고, 자기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권력 쟁탈을 위한 테크닉,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좀 과대망상증 이제 어머니한테서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태양을 품고 출산을 했다. 태양을 품고 태어났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태양의 나라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일본의 국기도 태양 하나뿐입니다. 태양이 뜨는 나라. 그래서 히데요시가 이제 외국에 특히 중국이나 중국 황제한테 글을 보낼 때에는 해가 뜨는 나라의 지도자가 해가 지는 나라의 지도자에게 글을 보냅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뇌리 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양을 품고 태어난 사람이다. 태양이 비치는 곳은 전부 내가 군림해야 한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대망상에 가까운 건데 예. 소위 그 현재적 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순신은 인문학적 소양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인문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대망상만 있는 그리고 야욕만 있는 그런 데서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네요. 예. 예.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역시 문사철이고 인문학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적을 떠나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히데요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이순신을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근시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그걸 파고들고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건너가지고 자기 울타리 벗어나면은 무관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때 그 무렵부터 그 이후까지 하여튼 내 앞에 있는 내 경쟁자가 울타리 바깥의 적보다 더 밉다, 더 손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야당,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여당이 서로 상대방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적은 아닙니다, 사실. 경쟁자일 뿐이죠.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이보다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만 침범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명나라, 아시아를 다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쟁의 제일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응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쟁 끝나자마자 딱 문 닫아놓고 우리 내부끼리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끼리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습니까?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또 결국은 일본에 합병이 되고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울타리 바깥을 봐야 되는데 울타리 바깥을 보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데 있어서는 금메달감이다. 이사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 비애를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런 데서 금메달 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국민성 중에서 안 좋은 부분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물론 우리가 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써서 그렇게 경계하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제대로 경계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그냥 없어질 뻔도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 현실적인 정치나 이런 걸 보면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고 크게 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정말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좀 그렇게 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넓게 크게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순신 하면은 임진왜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러면은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왜란을 일으킨 원흉 히데요시에 대해서 적을 알아야 되니까 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직도 지금 히데요시에 대한 연구는 미완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진왜란의 동기 지금도 일본의 가나자와 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멋있는 정원이 있어가지고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마에다 가문에 전해 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하고 가까웠던 마에다 도시한테 보낸 글입니다. 야, 일본 땅 너무 작아. 나 이거 안 되겠어. 나는 중국을 가서 명나라를 점령하고 수도를 이 교토? 아니야. 베이징으로 옮겨야겠어. 그래야 더 드넓은 아시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야. 초낭도 쪽으로 데려가서 조금 땅 좀 띄워주고 그리고 내 조카 관백을 중국의 관백으로 하고 황태자는 일본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나는 다 된 다음에 닝보에서 천축국으로 가서 이 아시아를 점령하겠어.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정복 야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제1행선지인 조선에서 특히 조선수군 최고지휘관 이순신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좌절이 됐다 이거죠. 이거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 동안 명량에서 이기고 한산도에서 잘 싸우고 하는 것은 그냥 경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임진왜란이 어떻게 발발했고 경과가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아직도 완전히 연구를 다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여해연구소가 해야 할 큰 과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하고 함께 여해연구소를 하면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으로 임진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 침략 자체가 히데요시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를 삼키겠다는 거였고 그런 맥락에서 이순신이 1차 방어선에서 그 침략 야욕을 꺾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새롭게 더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 이순신이 단순히 조선을 지킨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킨 위대한 장군이 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사장님께서 강조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시각을 더 넓게 가졌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